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방콕 여행 중에 이용했던 두 군데의 호텔에 대한 후기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 호텔 모두 센트럴월드 인근에 있는 호텔이라서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들은 굉장히 좋은 호텔들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호텔들이라서 컨디션들로 아주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숙한 호텔은 그랜드 센터포인트 프리시 방콕 호텔, 그리고 퀸즈랜드 호텔, 이렇게 두 곳입니다. 그랜드 센터포인트라는 이름의 호텔들을 여러 곳 만나볼 수 있는데, 프리스티지 방콕이 최근에 오픈한 그 그랜드 센터포인트의 호텔 중 한 곳입니다. 작년 연말에 오픈했다고 하니까 최신상 호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약한 객실은 프리스티지 시그니처 킹베드룸 타입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센트럴월드, 그리고 시안파라곤, 룸피니 공원 이런 곳들이 가까운 곳이라서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BTS 라차담리역이나 그리고 친롭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역들을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가 현지 태국, 그러니까 동남아스러운 감성을 충분히 인테리어라든지 호텔 내의 환경들이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서 태국 현지 감각들을 좀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곳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프론트데스크가 다른 손님들 상담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니저분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여권 받아주시고 약간 대기하라는 이런 안내까지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호텔의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좋았던 호텔로 기억에 남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은 12시라고 안내받았고요. 체크인에 특별한 과정들은 없었습니다. 여권, 카페도 되겠냐 이런 거 질문하셨고, 그리고 호텔 디파짓 있었는데 1000바트 정도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이거는 체크아웃하고 저녁 시간대쯤 결제 취소됐다고 안내 문자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웰컴티 대신 그 호텔 1층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커피점을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을 2개 담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하나당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교환해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받았습니다. 기본 안내사항들 체크하고 사인하는 절차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호텔 부대 시설들 안내 받았고, 조식 이용 사항에 대해서 시간 안내 이렇게 받았습니다. 룸 배정받은 키 이렇게 수령해서 객실로 이동하는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프론트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객실로 안 올라가고 지급받은 코인 사용해 보려고 카페를 방문했고요. 여기 카페도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갑자기 경고음이 막 울려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이제 재난 안내 문자이긴 했었는데 실제로 재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테스트용 안내 문자 이렇게 발송됐다고 놀라긴 했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충전도 가능하고 카페 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커피 담아서 들고 객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핑크빛 커피 잔이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올라갔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카드키 인식하고 이렇게 인증하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정받은 호텔이 28층에 있는 객실이었고요. 이게 45층까지 있었나? 이 객실이 거의 500객실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호텔이라고 그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이 부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객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았던 호텔이기도 합니다. 28층에 있는 이제 객실 찾아서 가는 길이고요. 호텔 내부에 보면 이렇게 약간 금빛 나는 태국의 전통적인 그런 느낌들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인테리어 환경이라서 일반 다른 호텔을 이용했을 때보다 약간 현지 느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많아서 재밌는 호텔이었습니다. 객실 카드키 인식하고 들어가면 이미 카드키를 홀더에 객실 컨디션을 조절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들어갈 때 느낌 자체가 일단 좀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카드키 꽂고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하고 이런 기다림 시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호텔이라서 그런 첫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고랑 그다음에 서랍장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입구에 준비되어 있었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랜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후레쉬 들어있었습니다. 서랍칸, 그리고 실내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옷장 안에는 기본적인 옷걸이들 이렇게 옷 수납할 수 있도록 옷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들 있고요. 바로 왼편에는 이제 가방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있고, 그 맞은편으로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확실히 여유 공간들이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있는 그런 호텔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샤워 부스고요. 샤워 부스도 독립되어 있고, 거기 샤워 부스 자체에도 이렇게 앉아서 출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가 샤워 부스에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욕조 쪽에도 어메니티가 따로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중으로 준비된 어메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객실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 자체도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이건 세면대에 있는 기본 어메니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메니티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 쪽에 어메니티도 헤어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이랑 욕조 사이가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구조이긴 한데 가림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사이즈가 일반 호텔에 있는 작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냉장고 비치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라든지 주스, 그리고 여기 물 임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물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도 또 생수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 인심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음료, 그 다음에 간단한 스낵들은 다 그냥 무료로 이용 가능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비치된 스낵들 이용하기도 좋았습니다. 자, 객실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TV하고 침대 베드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침대 헤드 쪽에 보이는 이런 디자인 자체들도 이 태국 로컬 여행을 함에 있어서 태국스러운 분위기를 호텔 안에서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테이블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널찍한 공간, 진짜 여기는 숫자상으로는 45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그 이상의 공간을 빼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객실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클래식하게 수기로 작성된 편지돌도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창가 쪽으로 침대 겸 소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게 그 밑에 베드가 하나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있게 공간 쓸 수 있는 소파 겸 침대가 하나 있어서 가족 여행을 한다거나 인원이 조금 더 있는 경우에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배려가 되어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28층이라서 확실히 뷰가 좋기는 하죠. 방콕 도심이 조망되는 뷰라서 뭐 낮 풍경도 굉장히 좋았지만 특히 야간에 방콕 도심을 내려다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변에 그 쇼핑몰 뿐만 아니라 그 도심에서 잘 조성되어 있는 그 방콕의 환경들을 누리기에는 참 좋은 환경,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호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에 투숙객 이름을 여행자를 기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기억에 남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여기 보면 TV 모니터에도 각 층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안내받았던 사항들 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은 이 모니터에서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베드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쿠션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짐 풀자마자 잠깐 뛰어들어서 침대에서 시간 보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센터포인트 프레스티지 방콕의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부대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호텔이다. 그래서 호텔 내에서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고요. 피트니스 센터 자체의 공간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은 피트니스 센터라서 기구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구들도 숫자도 여유가 있었고 테크노짐 제품들이라서 신경을 써서 제품들을 구성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정도 한 칸 정도의 피트니스 센터가 일반적이긴 한데 이게 거의 2칸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그런 여행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층에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야외 수영장 입구에서 객실 번호 체크하고 타월 이렇게 수령해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객실 키를 따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호수만 이렇게 인정해서 확인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피니티 풀이고요. 여기 대략 35층이었나? 뭐 아마 층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늘막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용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늘막 이용하려다가 이제 태닝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여기 호텔 수영장에 이제 뭐 음료라든지 간단한 음식도 이렇게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같이 갖춰져 있어서 수영장에서 좀 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좋은 조건들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야외 수영장입니다. 확실히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온도차가 좀 확실히 확연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서 구름이 좀 껴있으면 선선한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시즌이긴 합니다. 호텔 부대 시설 중에 공용 사우나 시설도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제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두 가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고 샤워에 필요한 어메니티들은 충분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면 사우나 시설 이용하고 샤워까지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즈룸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분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33층 같은 층에 이제 키즈룸과 게임룸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게 공간을 뽑아놨던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게임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한 게임기들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보드게임 그리고 체스 게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다트 하는 공간도 있고, 스타워즈 게임기 이거 엄청 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카메라 놓고 본격적으로 게임에 이제 도전을 해서 이거 한참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33층 게임룸에 생각보다 공간도 크고 이용해 볼 수 있는 게임기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기 시간 엄청 많이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45층에 있는 루프탑 바이고요. 여기는 이제 객실 투숙객 전용은 아니고 퍼블릭으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호텔에 꼭 투숙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45층이라서 엄청난 뷰를 기대하고 사실 갔는데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뭐 다 좋긴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진 않았다. 이게 물론 밤늦은 시간에 가서 야경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 선셋 보려고 맞춰서 갔었거든요. 기대했던 것만큼의 뷰가 막 엄청나진 않았다.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기대 이하이긴 했지만 나머지 뭐 서비스라든지 여기가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는 곳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호텔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기 좀 초저녁에 일찍 가면 그 해피아워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칵테일 같은 것들은 이제 1+1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이용하면 더 좋은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침에 이제 조식 먹으러 가는 길이고요. 15층 조식당 입고 오면 잠깐 대기가 필요하고요. 객실 키 확인하는 절차 필요하고요. 인원수 이야기하면 자리 준비를 해주십니다. 첫인상은 음식 스테이션 공간보다 좌석수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좋다고 뭐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음식 종류 굉장히 다양했고요. 특히 여기 로컬스러운 음식들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조식 구성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주시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뽑아져 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음식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기도 했고 그리고 음식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준비된 그런 조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는 보니까 이제 식사 중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 가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용했던 메뉴가 이제 그 쌀국수 메뉴였고 김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쌀국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면 종류도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재미도 확실히 있었고 외부에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정도의 퀄리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망고밥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연유 뿌려주시고 망고랑 그다음 흰쌀밥 이렇게 구성해 주시는 메뉴였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밥 말고 망고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해도 현장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니까 밥 빼고 그냥 망고만 엄청 슬라이스해서 이용하시는 여행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선택이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2시 그 시간 맞춰서 이제 로비로 내려왔고요. 객실에서 뭔가 추가된 내용들 없는지 한번 확인하셨고 그 외에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객실키 반납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이긴 했습니다. 호텔에서 빠져나오면 주변 환경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쇼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라서 호텔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용한 호텔은 퀸즈랜드 호텔 방콕입니다. 이 호텔은 그 여행 첫날에 이용을 했던 호텔이고요. 1층 들어오면 세븐일레븐이 건물 내에 입점되어 있어서 이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고 퀸즈랜드 호텔 로비층이 1층에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몇 층인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헤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승하니까 그 로비층 안내가 따로 있어서 체크인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배정받은 객실보다 호텔 로비층이 더 높은 층이라서 그 층에 이제 같이 조식당이 있고 뭐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로비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퀸즈랜드 호텔도 체크인할 때 여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디파짓 할 수 있는 뭐 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호텔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맞다면 사전에 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아무래도 상호가 퀸즈랜드라는 상호였기 때문에 카드키 뒤에도 퀸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객실 찾아왔는데 객실 키로 인증이 안 돼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인증 표시 같은 게 있길래 거기다가 한참 이렇게 태그를 했었는데 문골이 가까운 곳에 있다. 자, 이제 객실 들어오면 화이트의 깔끔한 객실 느낌 만나볼 수 있고요. 왼편에 이제 세면대랑 샤워실 분리되어 있는 공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면대, 그다음에 간단한 어메니티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 인심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4병 지급되어 있고 무료 이용 가능한 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이드 테이블 정도 있는 이 정도 구성입니다. 여기가 객실이 12층이었나? 그래도 도심뷰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정도 사이즈의 전망을 갖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짐 풀어놓고 이제 바로 야외 수영장이 궁금해서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 찾아서 왔습니다.
찾아가는 길에 보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개방돼 있어서 피트니스 센터 먼저 들어가 봤고요.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몇 가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뭐 기구들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하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았나. 여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러닝머신 뛰는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가 야외 수영장이고요. 야외 수영장은 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짧은 레인 하나 있는 정도, 네, 이 정도 구성이고 반층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조망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하나 더 빠져 있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퀸즈랜드 호텔 조식당을 이용하러 가는 길이고요. 전 체크인했던 그 같은 층의 로비랑 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음식 섹션에 대한 공간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음식 가짓수가 뭐 엄청나게 많다? 기억나는 그런 메뉴들이 있다는 아니었습니다. 조식당에서 사실 음식보다 뷰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조식당이었습니다. 자, 이제 체크아웃하러 가는 길이고요. 객실 앞에 이렇게 학교 있었는데 저기 이제 축구장에서 애들 축구하는 거 구경했는데 애들이 막 맨발로 막 축구하고 막 미래의 메시들이 막 저기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참 구경했습니다. 퀸즈랜드 호텔 12층 객실에서 보이는 시티뷰입니다. 잠깐 잠만 자고 아침 조식 기용하고 이제 바로 이제 체크아웃하는 그 정도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컸던 호텔이기도 하고요. 체크아웃하러 왔는데 여행자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체크아웃 대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 갑자기 도움을 주셔서 카드키 그냥 받아주시고 체크아웃 절차 그렇게 가볍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퀸즈랜드 호텔 방콕도 그 센트럴 월드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뭐 빠뚜남 시장도 가깝고 주변에 잘 정돈된 방콕 도심을 이용하기에는 괜찮은 입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콕 도심을 이용하는 그런 입지 환경은 두 호텔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퀸즈랜드 호텔보다 그랜드 센터포인트 프레스티지가 방콕 현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그 여행자분들을 응대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호텔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랜드 센터포인트 프레스티지가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이용할 수 있는 그 차이가 확실히 그랜드 센터포인트 프레스티지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 센터포인트 프레스티지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서비스 퀄리티, 그 다음에 뭐 조식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가성비 괜찮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번 방콕 여행에서 이용했던 두 가지 호텔 이용 후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